배움을 즐기시고 또 언제나 세상의 이면에 숨겨진 통찰을 탐구하시는 여러분, 오늘 심층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도 지적 호기심을 잃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아주 흥미롭고 깊이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늘 새로운 관점을 찾아서 자신의 세계를 확장해 나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지적 여정을 떠나게 되어서 저 역시 무척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오늘의 심층탐구 자료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진짜 뼈저리게 공감할 만한 주제입니다. 바로 시간 부족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담은 강의 자료인데요. 제목이 무려 시간의 상대성과 여유의 지혜입니다. 제목부터가 약간 범상치 않죠. 네, 맞아요. 오늘의 미션은 그저 다이어리를 꼼꼼하게 쓰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라, 막 이런 식의 뻔한 시간 관리 기법을 알아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동양 고전의 지혜를 빌려서 시간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심리와 태도를 완전히 해체하고 재조립해보는 거죠. 자, 이걸 한번 파헤쳐볼까요? 아주 좋습니다. 이 자료가 지닌 가장 매력적인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중국어 어학 강의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기저에는 현대인의 삶을 꿰뚫는 아주 날카로운 심리적, 철학적 통찰이 깔려 있습니다. 단순히 외국어 단어를 외우는 걸 넘어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조급함의 실체를 마주하게 만드는 거죠. 그쵸. 언어라는 렌즈를 통해서 삶의 태도를 교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인지 이 자료를 관통하는 핵심 제목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표지에 아주 강렬한 한자 구절이 적혀 있는데요. 제가 먼저 중국어 발음으로 또렷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第11장 망저 즈추. 네, 발음 아주 좋으신데요. 방금 읽어주신 망스여 즈조라는 구절은 직역하자면 바쁜 사람이 스스로 시간을 줄인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바쁜 사람이 스스로 시간을 줄인다. 와, 이 짧은 문장이 던지는 화두가 꽤 묵직합니다. 흔히 우리는 기술이 엄청 발전하고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절약하게 되었다고 철석같이 믿잖아요. 그렇죠. 세탁기나 로봇 청소기 같은 것만 봐도 물리적 시간은 늘어났어야 맞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일상을 가만히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항상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막 쫓기듯 뛰어가고 있는 걸까요? 하루 24시간이라는 절대적인 시간의 양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말이죠. 바로 그 모순에 대한 해답을 이 자료는 책은담이라는 동양고전의 철학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책은담의 전제가 우리의 상식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시간이 객관적으로 부족해서 바쁘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책은담은 시간이 본래 짧은 게 아니라 상황을 통제하지 못해 발생하는 우리의 조급한 마음이 시간을 갉아먹는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시간 없어, 시간 부족해 라고 말할 때 사실은 나 지금 마음에 여유가 없어 라는 상태를 그냥 시간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습 목표가 재미있는 건데요. 바쁨이나 조급함을 표현하는 중국어 어휘를 익히는 동시에 속도를 늦출수록 오히려 효율이 높아지는 중용의 시간관을 회화로 체화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언어로 사고를 규정하는 훈련이군요. 시간에 쫓기는 상황, 그리고 여유를 되찾는 상황을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해보는 것 자체가 일종의 철학적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철학의 정수가 담긴 핵심 사상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죠. 자료에 등장하는 책은담의 명문장. 이것도 제가 먼저 중국어로 정확히 낭독해 보겠습니다. 岁月本长而忙着自错. 네, 세월은 본래 길건만 바쁜 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짧게 만든다. 참으로 서늘하고도 아름다운 통찰입니다. 세월은 본래 길다. 저는 이 선언적인 앞부분이 주는 위로가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우리는 매일 시간 모자라 하면서 입에 달고 사는데 고전의 현자는 우리한테 너에게 주어진 세월은 원래 충분하고 넉넉해 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결국 문제는 스스로 그 시간을 토막내고 있는 우리 자신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이 심리적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직관적인 깔때기 모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커다란 깔때기 하나를 떠올려 보시죠. 위쪽 입구는 아주 넓지만 아래로 갈수록 확 좁아지는 형태 말입니다. 네, 물 부을 때 쓰는 그 깔때기요. 저도 이 모양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넓은 입구에서 좁은 출구로 콱 막히면서 내려가는 과정이 우리가 스스로 목을 조르는 심리적 수축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네,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 깔때기의 맨 위, 가장 넓은 입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조급함입니다. 한자로는 망이죠.
불안으로 인해 조급함이 생겨나면 이 감정은 깔때기 벽을 타고 내려가듯 우리 마음 자체를 좁아지게 만듭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적 터널링과 똑같죠. 아, 터널 비전이요? 마음의 대역폭이 확 좁아지니까 당장 눈앞에 불 끄는 데에만 급급해져서 숲을 못 보게 되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시야가 좁아지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로 가장 좁은 출구에 도달하면 우리는 통제 불능 상태로 시간에 쫓기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 보면 결국 이 강의의 핵심은 속도를 줄여 시간을 되찾는 태도에 있습니다. 바깥의 시계를 부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속도를 줄이라는 거죠. 조급함으로 짓눌렸던 깔때기를 다시 넓게 펴는 거군요. 자, 그럼 이제 일상에서 어떻게 이 개념들을 언어로 담아냈는지 핵심 단어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망, 바쁘다. 예문은 이렇습니다. 我最近真的很忙. 네, 요즘 정말 바쁘다는 뜻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거의 인사말처럼 쓰는 말입니다. 바쁘지 않으면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바쁨을 내 가치를 증명하는 훈장처럼 여기는 현대인의 강박이 이 한 글자에 담겨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런 강박이 만들어내는 다음 감정이 바로 두 번째 단어죠. 이번엔 전문가님이 읽어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 단어는 자오지, 조급하사입니다. 예문을 보면 이 자오지 쭈롱이 추초. 직역하면 조급해지면 실수하기 쉽다는 뜻입니다. 바쁨이 물리적 상태라면 조급함은 그걸 통제하지 못해 생기는 패닉 상태를 말하죠. 급하게 카톡 보내다가 직장 상사한테 엉뚱한 메시지 보내고 막 허둥지둥 집 나서다가 지갑 두고 오고 누구나 경험해본 뼈아픈 진리네요. 그럼 이 꼬인 스텝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세 번째 단어에 힌트가 있습니다. 지혜조, 리듬, 페이스. 예문은 我需要调整生活节奏입니다. 삶의 리듬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삶은 단거리 전력 질주가 아니라 각자의 템포로 연주하는 음악과 같다는 의미를 주죠. 남들의 빠른 비트에 휩쓸리지 않고 나만의 고유한 리듬을 되찾는 것. 그게 조급함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내 삶의 지휘봉을 다시 쥐는 느낌이네요. 그렇게 리듬을 찾은 사람의 모습을 네 번째 단어에 나옵니다. 이번에도 전문가님이 부탁드립니다. 네, 네 번째 단어는 총롱, 정요롭다입니다. 예문은 타조시 이즈한 총롱. 그는 늘 여유 있게 일한다는 뜻인데요. 이건 단순히 게으르거나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고요한 중심을 잃지 않는 우아한 통제력을 의미하죠. 태풍의 눈 같은 여유로움이군요. 그럼 이런 여유를 가지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 단어가 결론을 말해줍니다. 샤올리, 효율. 예문 읽어볼게요. 만샬레, 샤올리, 反而更高. 속도를 늦추면 오히려 효율이 더 높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주 흥미로운 역설입니다. 우리는 성과를 내려면 무조건 엑셀을 밟아야 한다고 믿어왔잖아요. 하지만 진정한 효율은 맹목적인 속도전에서 오지 않습니다. 여유를 통해 시야를 넓히고 실수를 줄일 때 비로소 일의 질과 속도가 동시에 올라간다는 것. 이게 바로 중용의 시간관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단어들을 짚어보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이 싹 정돈되는 기분입니다. 자, 이제 이런 태도들이 문법이라는 뼈대 위에서 어떻게 우리 사고 구조를 형성하는지 볼 차례인데요. 인과관계와 선택을 보여주는 세 가지 문법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법, 제가 중국어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越,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예문은 越着急,越觉得时间不够. 입니다. 한계를 언어로 완벽하게 매핑한 겁니다. 초조함이 시간 부족이라는 결과를 낳고 그게 다시 더 큰 초조함을 부르는 무한 루프죠. 쳇바퀴에 갇힌 우리 모습이네요. 이 루프를 끊어내려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문법이 바로 그 선택을 표현하는데요. 이번엔 전문가님이 읽어주시죠. 두 번째 문법은 위치뽀로, 뭐뭐 하느니 차라리 뭐뭐 하다는 뜻입니다. 예문은 위치 핑민간 시젠, 뿌름 많이 되죠. 시간에 쫓겨 필사적으로 서두르느니 차라리 조금 천천히 가는 편이 낫다. 라는 지혜로운 선택을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무질서하게 달리는 궤도에서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고 통제권을 쥐겠다는 의지군요. 그럼 만약 우리가 이 선택을 못하고 계속 쫓기듯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문법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조,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 예문은 이 자오지, 쫄롱이 일란. 조급해지면 곧 어지러워지기 쉽다. 라는 뜻입니다. 네,
뇌의 작동 방식을 아주 잘 보여주죠. 마음이 급해지는 순간 생각의 질서가 붕괴되고 행동이 꼬여버리는 그 즉각적인 결과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와 문법을 철학의 렌즈로 보니까 결국 다 우리 마음에 대한 깊은 탐구네요. 그럼 이 추상적인 개념들이 실제 일상에서는 어떤 대화로 나타날까요? 4단계 실전 회화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와 전문가님이 대화하듯 먼저 중국어로 읽고 바로 이어서 해설해 드릴게요. 1단계 일상 속의 책임감 상황입니다. 我每天都觉得时间不够。你是不是太着急了?不着急不行啊，事情太多了。 네, 방금 들으신 대화 어떠신가요? 매일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A에게 친구 B가 중용의 시간관을 넌지시 던지죠. 너 너무 조급한 거 아니야? 하고요. 하지만 A는 일이 너무 많아서 안 급할 수가 없다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진짜 흔한 우리들의 변명이죠. 환경 탓, 업무량 탓을 하면서 내 마음의 한계를 마주하기 싫어하는 심리가 잘 드러납니다. 곧 이어지는 2단계, 깨달음의 순간에서는 이 방어막이 서서히 허물어집니다. 可是你越着急，事情越乱。我也知道，可是停不下来。 책임감里有一句话什么话？岁月本长而忙得自处 네. 조급할수록 일이 엉킨다는 팩트 폭력에 결국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나도 아는데 멈출 수가 없다고요. 관성에 휩쓸려 브레이크 고장난 차를 탄 상태죠. 바로 그때 친구가 책임남의 명언을 던집니다. 세월은 길지만 바쁜 사람이 스스로 줄인다. 외부 압박으로 향하던 시선을 온전히 자기 내면의 문제로 돌려버리는 아주 강력한 철학적 개입이죠. 맞습니다. 이 묵직한 한마디에 대화는 3단계, 관점의 전환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먼저 A의 대사를 읽겠습니다. 是说时间其实够用对，是心太急了。不一定慢下来反而更清楚。清楚什么?系중의顺序和重点. 와,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시간이 충분하다는 뭐냐고 묻는 A에게 B가 마음이 급한 것뿐이라고 답하죠. 그러자 A가 느려지면 더 뒤처지는 거 아니냐고 두려움을 내비칩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깊은 불안이죠. 나 혼자 멈추면 도태될 것 같은 공포. 하지만 B는 느려지면 오히려 일의 순서와 핵심이 또렷해진다고 관점의 전환을 유도합니다. 마음의 템포를 늦추는 순간 자욱했던 먼지가 가라앉고 선명한 지도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 선명한 지도를 얻게 된 결론이 4단계 여유를 찾아서에 등장합니다. 바로 읽어보죠. 这样效率会更高。是的，从容的人效率最高。听你这么说，我想试试慢一点。先调整节奏，再继续努力。也许我真的太急了。 기주, 时间是给从容的人的 여유로운 사람의 효율이 가장 높다는 말에 A가 드디어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내가 진짜 너무 급했나 보다 하면서 인정하죠. 그리고 마지막 B의 대사, 시간은 여유로운 사람의 것이다. 이 문장이 주는 카타르시스가 정말 엄청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리듬을 조절하고 다시 노력하라는 아주 실천적인 조언이죠. 시간은 시계바늘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면을 통제하며 걷는 자의 것이라는 철학을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대화문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조급했던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는 기분입니다. 자, 이제 이 지혜를 여러분의 삶에 뿌리내리게 할 학습자 활동 시간입니다. 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과제인데요. 제가 여러분께 직접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가장 통제력을 잃고 조급해지는 상황은 구체적으로 언젠가요? 아침 출근길일 수도 있고 업무 폭탄이 떨어졌을 때일 수도 있죠. 이 질문에 대해 오늘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중국어 4에서 5문장 정도로 여러분만의 상황을 직접 서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배운 핵심 문장, 망저즈주, 바쁜 사람이 스스로 시간을 줄인다를 꼭 인용해 보세요. 이 과정이 단순한 언어학습을 넘어 지식을 내 삶에 적용하는 최고의 방법이 될 겁니다. 언어를 도구 삼아서 잃어버렸던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작지만 강력한 의식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심층 탐구 자료를 통해 살펴본 내용을 짧고 임팩트 있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호소하던 시간 부족은 절대적인 양의 문제가 아니라 조급한 심리 상태에서 비롯된 인지적 병목 현상이었습니다. 책임감의 통찰과 다양한 중국어 표현들을 통해서 스스로 템포를 늦춰 효율을 높이는 중용의 시간관을 입체적으로 조명해 보았죠. 물리적인 시계는 멈출 수 없어도 시계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리듬은 얼마든지 내가 선택하고 조율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늘 배움에 진심인 여러분을 위해 도발적인 마지막 생각거리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 스케줄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너무 긴급하다고 느끼면서 허둥지둥 처리했던 일들 중 과연 몇 개나 정말로 긴급했던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조급함이 평범한 일조차 비상사태로 착각하게 만든 것은 아닐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내일은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찾으실 수 있도록 이 여운을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배운 여유로운 태도, 바로 그 총롱의 마음가짐으로 평안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